안녕하십니까, 김양희입니다. 최종 중국 경제에 관심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한중 FTA가 타결됐고요. 이달 1일부터는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개설됐습니다. 그동안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에서 수급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직거래 시장에서 결정됐죠. 나머지 환율은 전부 제정 환율로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면 나머지 환율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결정된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결정이 됐는데요. 이제 이한 원 환율도 원달러 환율처럼 직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하고 무역 금융 관계가 높아졌다는 건데요. 그 내용을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미국 비중은 2000년에 우리나라 수출에서 22%였는데요. 최근에 11%까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12%로 약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대신 중국 비중은 11%에서 26%까지 늘어났습니다. 홍콩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 되는데요. 홍콩까지 고려하면은 중국, 홍콩이 우리 수출에서 31%나 차지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 보면서 학생들에게 미국도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이제 중국이나 인도를 더 배워야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국 비중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무역 수지를 보면은 얼마나 중국이 중요한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보다 중국 한 나라에서 벌어들인 무역 수지 흑자가 더 컸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해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 흑자가 441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무역 수지 흑자가 무려 638억 달러였었습니다. 문제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상품 수입해 가면서 그동안 달러로 결제해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안화로 주겠다는 것이죠. 중국의 정책 방향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제조 및 무역 강국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4조 1,600억 달러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중국이 이제 추구한 것은 금융 강국입니다.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입니다. 위안화를 무역통화, 투자통화,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상품 수입에 가면서 달러 대신 위안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은행에서 달러보다는 위안화를 더 많이 보는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중국은 금융강국을 추구하면서 자본시장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는 내리기는 내렸지만 대출금리 변동폭을 자유화했고요. 그 다음에 예금금리 변동폭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후광투, 우리가 홍콩에서 중국 주식을 직접 살 수 있죠. 뭐 이런 것들로 자본시장을 개혁하면서 중국 주가가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중국 관계, 금융관계도 상당히 강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미국이 신경제를 이루면서 미국 사람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면서 소비를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이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싸게 생산해 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줬었죠. 그런데 2002년 이후로는 중국 국채 매수 비중이 별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정체된 상태고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중 2000년에 중국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9월 통계까지 발표됐습니다만은 20%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외환 보유액 무려 3조 9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돈으로 이제 미국 국채를 상대적으로 덜 사고 우리나라 국채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채 채권 시장에서 물론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채권 중 19%를 미국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 14% 정도를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앞서 수출입 통계에서 보신 것처럼 머지않아 중국인 비중이 미국 비중보다 높아질 겁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견딜 것인가, 물론 제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축률이 투자율을 초과하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흑자나고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 보니까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금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가지고 근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인이 3조 9천억 달러 막대한 애완 보유액으로 우리 국채를 서서히 사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본격화됐을 때는 금리가 더 떨어지면서 보험회사들 역마진이 심화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히 보험회사에 큰 충격을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중국은 우리나라 교역에서 6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흑자를 그동안 달러로 결제했는데 이하나로 결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중국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나 이제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서 아마도 이하나 공급보다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600억 달러 정도 내고 있고요. 또 자본시장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이하나 가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를 어느 정도 막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한국은행이 이하나를 직접 매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가느냐 인플레로 가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밑으로 성장하고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를 최근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소비자 물가를 2.5 내지 3.5%로 잡고 있는데요. 최근 물가가 거의 간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소비자 물가가 1.3% 상승했고 올해도 1.3% 상승에 그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2% 넘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이하나를 매입해 주면 통화 증발 효과가 있고 디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예방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통화가 증가하려면 최근에 저 일본 주가 사실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미국 주가 많이 오른 게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되지만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최근 경제는 나쁘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번원 통화를 많이 늘렸기 때문이죠. 지난 한 해 일본의 번원 통화가 무려 47%나 늘었었고요. 올해도 그 40% 이상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이 이하나를 매입해 주면은 디플레이션 예방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비도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과 무역 관계로 돈을 벌어댔는데요. 앞으로 저는 금융자산에 투자해 가지고 중국에서 돈을 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금융자산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부를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뭐 그럴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선진국 경제가 마이너스 3.4% 성장했죠. 전 세계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 경제는 2009년에 10%란 높은 성장을 했거든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한테 투자를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GDP에서 소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고정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무려 46%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9% 되고 선진국 세계 평균 정도 보면 한 22%거든요. 중국 정부가 기업들한테 투자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10%란 놀라운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 능력은 늘려놨는데 지금 국내의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모든 산업이 지금 공급 과잉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 같은 거 보면은 가동률이 70% 안팎이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급 능력은 이렇게 늘려놨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지금 중국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죠. 부실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죠. 이걸 제가 우리나라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하고 자산 가격 관계인데요. 초기에 경제가 높은 성장했을 때 주가가 한 단계 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1980년대 같은 경우죠.
이때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 정도 됐었고요. 주가도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고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경제가 10% 성장하다 6.7% 성장률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그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97년 우리가 IMF 경제위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주가가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지금 경제 정책을 볼 때 그동안 10%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7% 앞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성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가행 투자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은 중국 기업들, 은행들이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다가 그림자 금융 문제, 부동산 버블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드러나면서 중국이 한번 구조 조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한때 원달러 환율이 1960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산 가격,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싸졌죠. 그래서 이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정말 그 많은 돈을 벌어갔는데요. 지금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론스타가 애한은행 사가지고 수조 벌어갔고 외국인들이 주식, 채권, 부동산 기업 아무거나 사도 돈 벌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때 현금성 자산이 있었으면 돈 벌 기회였었죠. 1997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최근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때 150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에서 이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이 지금은 충분히 자본시장을 자유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자본시장을 자유화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이 그동안 제조 강국, 무역 강국을 외쳤었는데 이제 금융 강국, 위안화 국제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금융 강국,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본시장을 자유화 안 하겠습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RQPI 이런 것을 더 빨리 확대해 주는 등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을 빨리 개방해 주고 있고요. 최근 후광통도 자본시장 개방의 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에 중국이 구조조정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때 중국에서 큰 돈 벌 기회가 한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IMF 경제위기 거치고 구조조정하면서 주가가 1000 안팎에서 놀다가 2000을 한번 돌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한 단계 더 떨어지는 국면입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식 디플레이션으로 가냐 안 가느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도의 차이지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인구 노령화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한 예입니다만은 제가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기말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모 은행에 다니던 친구가 자기네 은행의 내부자를 보내왔어요. 곧바로 좀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지워달라면 지우겠습니까? 더 보고 싶지. 그래서 한번 열어봤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골프 시장을 분석했었는데요. 일본의 골프 인구가 1992년에 정점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일본 골프 회원 가격이 평균 95%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결론은 우리나라의 골프 인구는 2012년이 정점이었다. 최근에 골프 회원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다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본하고 여러 가지를 한번 제가 비교해 볼 그런 시간을 나중에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중국은 고도 성장에서 성장이 한 단계 둔화되는 과정에 있고 여기서 중국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이 부실이 쌓이면 외과 수술을 한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97년 IMF 경제위기였는데요. 이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는데 저는 중국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서 수출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수출해서 돈 벌었는데 금융시장에서 돈을 벌 기회가 한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중국 금융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위안화 예금 은행에서 팔고 있는데요.
중국 금리가 현재 우리 금리보다 더 높고요. 중국이 앞으로 자본시장 자유화, 금융강국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자유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억제됐던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아마 이하나 예금에서 국내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한 차손 때문에 이 예금이 상당히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고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하나는 강세라고 보기 때문에 이하나 예금은 가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광통으로 우리가 홍콩 가서 직접 중국 주식을 매입할 수 있고요. 이거는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터가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중국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최근에 중국 주가 참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전 세계에서 주가가 떨어진 나라가 몇 나라가 되는데요. 그게 러시아,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정도뿐이고 중국 등 다른 나라 주가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개인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국 관련 ETF가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킨덱스 중국 본토, 그 다음에 코덱스 차이나 이런 것들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주당 12,000원에서 16,000원 정도 하는데요. 작은 돈으로도 우리가 ETF를 사용해 가지고 중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마련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수단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중국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 자산에 투자해도 큰 돈 벌 기회가 한번 있다.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 3년 내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중국 경제를 더 배우고 유동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 아마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국 FTA 타결되고 온 이하나 직거래 시장이 개설됐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관심이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6%로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은 2005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보다 중국 한 나라에서 벌어들인 무역수지 흑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가 441억 달러였었는데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638억 달러였고요. 올해 그 규모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같은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3조 9천억 달러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미 국채를 샀는데 이제 우리나라 증권시장, 채권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이하나가 무역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특히 저는 2017년 전후에 중국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 자산 가격이 굉장히 싸지고 여기서 큰 투자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보다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